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이모군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군란은 많이 들어봤죠. 그죠? 99인들이 뭔가 차별대우와 별기군과의 차별대우, 그리고 13달이나 급료가 밀렸는데 이제 급료를 받았는데 거기에 못 먹는 쌀, 그리고 쌀 껍데기인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들 받아서 이제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반란이 되겠죠. 근데 단순히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작용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모군란의 발발 부분 첫 번째, 별기군과 구식군인의 차별 대우. 신식군대인 별기군은 월급도 좋죠, 옷도 잘 주죠, 무기도 좋은 거 주죠, 대우가 좋은데 이제 구식군인은 5군형에서 2군형으로 정리해교까지 시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거의 5분의 1로 구식군인의 수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5분의 3은 쫓겨나게 된 거고, 그나마 남아있던 2군형 무형과 장무형의 군인들도 월급을 13달이나 밀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13달에 밀려가지고 월급 달라, 우리 집에서 이제 처자식들 굶고 있다면서 막 당시 이제 선해청이라고 해야지, 당상한테 가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겨우겨우 월급을 이제 한 달째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못 먹는 쌀, 그러니까 온전한 쌀에 이제 월급을 받은 게 아니라 거기에 진짜 먹지도 못하는 것들이 이제 반 이상 섞여 있는 것들을 받으니까 열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이모군란을 일으키게 되죠. 근데 이모군란, 이모녀에 쓰던 군란, 군인들의 반란이잖아요. 근데 군인들만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고요. 여기에 있어 일반 백성들도 많이 합세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일반 백성들은 왜 군인들이 일으킨 반란에 합세했을까? 바로 이제 강화도 조약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조의무역 규칙이라든지, 그래서 조교 부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본의 경제적 침탈이 심화되어졌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조의무역 규칙이나 이런 내용들 보면 뭔가 곡식의 무제한 유출, 무관세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개항 이후에 외국 상품이 막 유입되어지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곡물이 많이 유출되어지니까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나라 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폭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살기가 훨씬 힘들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일반 백성들이 상당히 이제 불만이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당시에 군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의 서울 동대문 밖에 많이 살았다고 하는데, 거의 어쨌든 이제 99인들과 일반 백성들이 사는 곳들은 다 이제 비슷한 지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들을 충분히 잘 알고 같이 합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개 과정을 보게 되면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99인들이 그러한 차별 대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얘는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일본의 경제적 침탈 등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도시 하층민들이 다음에 합세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들은 어디로 몰려갑니까? 정부 고관과 선열전 당상이었던 민경호 집 가서 막 죽이고, 일본인 교관, 별기군이 일본인 교관에 이런 훈련을 받았죠. 그래서 일본인 교관도 살해하고요, 뭔가 우리나라 침략의 원흉, 경제적인 침탈을 했던 일본 공사관을 습격합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군인들이 누구한테 가냐면 흥선대원한테 가요. 자기들은 어쨌든 그래도 많이 공부하거나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안목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들 이끌어줄 수 있을까 하다가 흥선대원한테 가가지고 자기네들 다 이끌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이 다시 이제 정치 전면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개화 정책을 백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통리계무하문도 없애고요, 별기군도 없애버리고 이제 군인들 5군형을 다시 부활시키는 그러한 개화 정책, 기존에 실시되었던 개화 정책을 전면적으로 백지화하는 정책들을 실시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난리 가운데 이제 그 개화 정책을 추진했던 민씨 세력, 특히 중전 민씨를 중심으로 개화 정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이 중전 민씨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막 도망가요. 어디까지 가면 자기 충주까지, 원래 처가가 있는 충주까지 도망을 가고, 거의 이제 민씨는 죽은 줄 알고 막 장례식까지 치르고 막 이런 난리도 아닌데, 나중에 충주에서 이제 민씨 세력들이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냐면 청나라한테 도움을 청해요. 우리 너무 힘드니까 우리 형님 청나라 좀 도와주세요. 이 이모군란 좀 해서 우리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나라에 도움을 청하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가 좀 아쉬워요. 왜 그 이후에도 보면 갑신전면이나 아니면 나중에 동학농민운동 이럴 때도 계속해서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요. 스스로 뭔가 해결하고, 그래도 자기 백성들이잖아요. 자기 백성들과 뭔가 이야기하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외세히 청나라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누구도 따라와요.
일본도 따라올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계속 외세를 끌어들여서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민씨 세력의 모습들이 너무나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씨 세력의 요청에 따라 청나라 군대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모곤란에 진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이 이모곤란 이후에 이제 군인들이 이쪽에서 정치에 나섰던 흥선대원을 납치해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냐면 청나라에 데려가서 거의 3년 가까이 흥선대원이 청나라에서 이제 납치, 임시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민씨 세력은 다시 재집권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진압이 된다면 다시 이제 중정미 씨는 충주에서 경복궁으로 이제 돌아왔겠죠. 그래서 다시 재집권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이모곤란 이후에 어느 나라 영향력이 커졌을까요? 그쵸. 청나라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게 되죠. 야, 니네 내가 도와줘서 너네 이렇게 된 거잖아. 너 죽을 뻔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 말 잘 들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청나라 내정 간섭이 점점 심해집니다. 이렇게 청나라 내정 간섭이 심해지는 가운데 무슨 일도 벌어지게 되죠?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쵸. 개화파도 청나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청나라의 양모운동 본받을 것인가 아니면 일본의 메이주시는 본받을 것인가 해서고선 개화파가 이모곤란 직후에 급진 개화파와 온건 개화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모곤란의 영향 보도록 할게요. 이모곤란의 영향, 일본과 재물포 조약을 체결합니다. 일본과 재물포 조약. 그래서 일본은 아까 그 이모곤란 일으켰을 때 일본 공사관도 습격했고 일본인 교관도 살해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피해를 봤다. 그러니까 배상금 내놔. 배상금 내놓고 너네가 우리나라 외교관들 공사관을 지켜주지 못하니까 우리가 군대를 보내서 우리 외교관들을 지켜야겠어 라고 하면서 일정한 수의 군대 일본군을 조선 우리 공사관을 지키는데 주둔시키겠어 라고 하면서 군대를 보내게 되어지는 내용의 재물포 조약을 체결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조약이 많이 나옵니다. 재물포 조약도 있지만 나중에 또 한성 조약도 있고 태nin 조약도 있고요. 비슷비슷한 식의 여러 조약들이 지명을 따서 만들기 때문에 많이 헷갈려. 선생님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일본, 그러니까 재물포 조약을 체결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어집니다. 왜? 도와줬잖아요. 그렇죠? 뭔가 중종과 왕이 공경에 처했을 때 도와줬던 청나라가 그걸 비밀로 삼아서 자꾸 더 내정 간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 이후에 보면은 청나라 입장에서는 원래 조선은 우리가 종주국인데 우리 밑에 있던 애인데 일본이랑도 조약 맺고 이러면서 우리가 좀 밀리는 느낌인데 잘됐다. 이때가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정 간섭이 심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청나라 군대 이모곤란 진압하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 군대가 주둔했고요. 또 조선의 내정 간섭을 하고 해서 고문을 파견합니다. 고문. 그래서 마젠창, 멜렌도르프, 마젠창이라는 인물을 이제 재정고문. 그리고 멜렌도르프는 독일인이거든요. 독일인. 근데 아무래도 청나라 입맛에 맞는 인물을 좀 보냈겠죠. 나중에는 꼭 멜렌도르프가 꼭 청나라 입맛에 맞게 행동은 좀 안 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멜렌도르프를 외교 고문을 파견해서 했고요. 또 위안스카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한자로 원세계라는 인물이고 중국 근대사에서도 되게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그 원세계라는 인물이 되게 젊을 때인데 이 위안스카이라는 인물은 군사 고문으로 와요. 군사 고문으로 와서 정말 군사뿐에 정치까지도 좌지우지하는 인물인데 그래서 위안스카이는 군사 고문, 마젠창은 재정 고문, 그래서 멜렌도르프는 외교 고문으로 와서 우리나라에 이제 내정을 간섭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합니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조선과 청나라가 맺은 조약이 아니야. 장정, 조약과는 좀 달라요. 조약은 그래도 조밀수호 통상조약, 조일수호 조규, 강화도 조약 이런 것들은요 국가와 국가 간에 맺은 조약이야. 방금 했던 일본과 재물포 조약도 일본과 조선 간에 내용 솔직히 거의 다 이 당시에 맺은 조약이 다 우리나라에 표현하면 불평등 조약이죠. 불평등 조약인데 그래도 형식상은 국가와 국가라고 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맺은 게 조약인데 이 장정이란 것은 아니에요. 장정이란 말은 마치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하사하듯이 내려주듯이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라고 던져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조약은 이렇게 합시다 약속이라면 장정은 자 이렇게 해라 라고 내려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모곤란을 계기로 해가지고 청나라는 다시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확실하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조선이 청에 속해 있다라면서 명시하고요. 청나라에 대한 치해법권, 그 청나라 상인의 내륙 진출 같은 것들을 허용해주는 내용을
담은 조청상면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합니다. 요건 이따가 좀 조약 내용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모군란 내용 좀 살펴볼게요. 자, 난병들이 대궐을 침범하니 난병, 이모군란에 일으켰던 군인들이죠. 왕비는 밖으로 피신하고 충주까지 도망갔습니다. 이채응, 민경호, 김보영 등은 모두 살해되었다. 민경호 이런 인물들이 군인들한테 월급 주는 선해청이라는 관청이 있었거든요. 관청의 당상관이었거든요. 최고 책임자에서 살해됐어요. 고종은 난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대원군을 불렀으며 대원군은 난병을 따라 들어갔다. 자, 대원군은 명령을 내려 통리기무하문과 무의영 장어영을 폐지하고 오영의 군제를 복구하였다. 통리기무하문을 폐지해서 통리기무하문이 어떤 기구였어요? 그쵸?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였죠. 이거를 폐지시키고 무의영, 장어영, 원래 5군영을 2군영으로 줄였을 때 무의영과 장어영으로 줄였잖아요. 이걸 없애고 다시 5군영으로 늘리는 그런 개화정책 백지했던 내용들이 이제 대원군이 명령을 내렸던 거죠. 그래서 매천야력이란 책에 실려 있습니다. 매천야력. 자, 일단 제물포 조약입니다. 1882년에 이제 일본이 자신들의 피해를 입었다 하면서 조선과 맺은 조약이죠. 제3조 조선국은 5만 원을 내요. 지금 5만 원이 아니죠. 당시 5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죠. 해리당한 일본 관리 유조 보상제게 주도록 한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피해 보상하라는 얘기인 거죠. 제4조. 자, 이렇게 피해 보상하라고 할 거면은 우리도 좀 얘기하고 싶죠. 강제 징용 당했던 분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다 좀 이렇게 돈을 내 가지고 좀 사과 좀 하고 보상 좀 했으면 좋겠네요. 자, 제4조. 일본국이 입은 손해와 공사를 호위한 해군과 육군의 비용 중에서 50만 원을 조선국에서 보충한다. 손해 입은 것도 내라는 거, 돈 내라고 하는 거죠. 제5조. 일본 공사관의 군인 약간을 더 경비한다. 비용은 조선국이 부담한다. 그래서 너네가 우리 지켜주니까 우리 군대를 조선에 보내서 우리 공사관을 지키도록 할게. 근데 그 비용은 네가 내. 네,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재물포 조약의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청 상맹 수륙 무역 장정 볼게요. 조선은 오랫동안 제후국에 있었으므로 조선은 오랫동안 청나라의 제후국이었다. 우리 밑에 있었다. 이 수륙 무역 장정은 중국이 속방을 우대한다는 뜻이며 각국과 똑같은 이득을 보도록 하는 데 있지 않다. 이거는 우리가 중국이 조선 너네를 우대하는 뜻이지만 각국과 똑같은 이득을 보도록 하는 데 있지 않다. 우리만 청나라만 조선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최국대우 이런 것도 뭐 안 돼. 말도 안 돼. 여기에서 맺은 조약은 우리 청나라만 해당되는 내용이야. 우리 청나라가 조선에서는 최고의 권리를 누릴 거야. 이런 내용이에요. 제1조. 청해 상무위원을 조선의 계양장에 파견하고 조선은 대간을 텐진에 파견한다. 청해 북양대신과 조선 국왕은 대등한 지위를 가진다. 그래서 이제 청해 북양대신 있고 남양대신도 있는데 청나라 이제 황제 밑에 신하예요. 근데 청나라 황제의 신하인 북양대신과 조선의 국왕이 대등하다라는 얘기는 그렇죠. 너는 조선은 청나라의 신하격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등하지 않다라고 속국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2조 조선에서 청해 상무위원회 치외법권을 인정한다. 치외법권을 인정한다. 불평등적의 이제 핵심이죠. 치외법권. 제4조 조선 상인은 베이징에서 규정에 따라 교역하고 청상인은 양화진과 한성의 상점을 개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지 행상을 허가하지 않는다. 양화진과 한성의 상점을 개설할 수 있다. 양화진, 양화대교 거기까지도 청나라 상인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내지 행상을 허가하지 않는다. 두 나라 상인이 내지로 들어가고자 할 때는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청나라 상인들이 양화진까지는 들어서 장사할 수 있고 계양장에서 할 수 있지만 저 내륙까지는 들어오지 못해요. 일본 같은 경우도 강화도 지역에서 계양장에서 무역할 수 있지만 내륙으로는 못 들어오잖아요. 계양장 방역 10리 이내에서만 장사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물건 같은 걸 갖고 오면 계양장에선 그래도 조선인 상인들한테 넘겨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해요. 내지 행상, 내지로 청나라 상인이 직접 들어와가지고 수원까지 평택까지 들어와서 물건을 팔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계양장에서 항구에서 조선 상인한테 넘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륙에 있는 유통망, 조선 유통망을 보호하는 건데, 근데 여기에는 약간 좀 다른 내용이 있어요. 이 조청상맹수륙 무역장정에서는 다른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근데 지방 간의 허락을 받으면은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청나라 상인이 하겠다는데 청나라 관리가 압박을 넣으면은 위안스카이 있잖아요. 위안스카이가 야, 줘, 허가 내줘 하면은 이거를 안 내줘요. 지방 간이 안 내주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왜 청나라가 압력을 넣으면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 상인들이 내륙까지는 현실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청나라만 우대하는 뜻이라고 하지만 이 이후에 뭐 일본도 야 뭐 청나라만 해줘 우리도 해줘 하면서 또 미국도 뭐 최애국도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당나라 당시 또 이제 미국과 이후에 맺은 여러 서양 나라들도 다 최애국 대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면서 다 모든 나라의 대부분 나라들 열강들의 그러한 장사꾼들이 내륙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리게 되어지죠. 조총 삼면수령무역장정이 그러니까 임오군란의 전개 과정도 중요하긴 하지만 임오군란으로 인해서 맺어진 조약이라고 표현할게요. 장정도. 그래서 이제 재물포 조약이나 조총 삼면수령무역장정의 내용들도 좀 잘 알아두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이 임오군란으로 말미암아서 계약화가 또 분화되어진다. 보증계약과 공공계약화로 분화되어진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부터 이제 되게 너무나도 많은 조약들과 개혁안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그 조약에만 있는 그 개혁안에만 있는 키워드들을 좀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임오군란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